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빵과 물고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여기에도 보면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해가 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제자들은 딱 보니까 제자들이 저예요.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도 배도 고프고 우리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각자 집에 보내가지고 먹을 거를 사 먹게 하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그랬지. 아니 나 지금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뭐 100명 50명씩 앉혀놓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딱 들고서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그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풍요로운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배어있는 결핍의 습관을 극적으로 깨려고 한다. 그래서 결핍의 전제로 첫 번째,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에게 제각기 저녁 식사를 사 먹으라고 말해야 한다는 제자들의 고집. 저는 당연히 그래.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다 보내세요. 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못 먹으니까 다 흩어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결핍의 현장에서 풍요로움을 창출하도록 무엇인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에 사람들을 합류시키기보다는 제각기 개별적으로 부족한 양식을 위해서 경쟁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네. 결핍의 전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경쟁적으로 행동할 터이고 이는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창조행위와 타인과의 공유가 풍성함을 창출하는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결핍의 전제는 더욱 타당성을 지닐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되게 뜨끔했는데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걸 가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또.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네. 보는 순간 너무나 뜨끔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모아서 그거를 함께 뭔가를 창출해낸다는 생각은 아예 저는 하지도 않았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각자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내 안에 그런 결핍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걸 저는 다시금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과거에는 사실 공동체 사회,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자랄 때까지는 저희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는 동네에 마을이 있어서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낮이면 점심이면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밥 비벼서 비빔밥도 해 먹고,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게 사실은 이제 도시가 재개발되고 아파트 세워지면서 사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마을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마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면서 뭐든지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과거에 그런 공동체 마을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집에 A 집에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 그럼 B 집이 C 집이 같이 이제 먹을 때 가서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애를 육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딱 애 낳으면 자기 혼자 키워야 되니까 산후 우울증 많이 오잖아요. 산모들이.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애 하나 넣으면 그냥 걔가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할머니가 옆집 아줌마가 보고 또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고 이러면서 동네에서 그 아이를 다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후 우울증이 올 그런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파편화된 삶이 아니라 조각난 삶이 아니라 이제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 삶,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는 진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도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각 개인이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겁고 힘들고 책임도 안 져지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 하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알던 사실이긴 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된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도래할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 앞으로 도래할 풍요로운 만남, 이제 그 풍부함을 기대하라는 그게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하고 보리떡 5개지만 이것이 장차 5,000명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라는,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그 지금 풍부한 것을 바라보라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나는 그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것보다 그것 가지고 뭘 해? 이것 가지고 못 먹지. 근데 똑같은 오병이어인데 그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였고 나는 그것 가지고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 내 코에 붙이는 것도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2가지 관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어밖에 없으니까 각자 해결해. 각자 돈 벌든지 각자 사 먹든지 그렇게 알아서 해. 해. 알아서 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네. 조금 더 그걸 가지고 정말 이거 가지고도 우리 전체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만 합치면 돼. 각자 흩어질 필요 없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더 흥미롭고 재밌고 행복하고 뭐 이럴 수 있어.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는 또 그렇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지도자, 뭐 그런 어느 단체든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엄청 반성했어요. 내 사고방식이 이게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네. 파편화된 개인화된 사고방식이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성격 중에 저 이제 숲에 비유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 MBTI 검사하면 ESTJ 성격인데요. 이제 나무를 좀 주로 열심히 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숲을 다 봐야 되는데 전체 숲은 잘 안 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무 하나하나에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뭐 한 굉장히 오래전에 이 MBTI 학사 안 이후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숲을 볼래. 나는 숲을 봐야 돼. 이 숲을 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일을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의도적으로 열심히 좀 상상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전보다는 숲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무만 봤다 그러면 이제는 숲을, 전체 미래를 저 멀리 있는 거를 좀 보려는 그런 면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네요. 훨씬 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런 이제 좀 인정도 받고요. 이런 좀 숲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생기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저희 그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께 인사할게요. 네. 제이슨 리, 제니님, 백세 도움 농장 TV, 그다음에 또 위즈 세레나. 네. 이렇게 다들 들어오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이 7장 오병이어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더 나누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이제 예로 나온 거긴 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중국인이, 여기서 이제 중국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네,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8명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이 시장을 보는데, 자기가 이제 가진 돈을 가지고 아마 그 재료를 사줬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뭐 20불밖에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안 되겠지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식료품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 걸 보니까 굉장히 10불 정도밖에 안 사더라는 거죠. 조금밖에 안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거 가지고 어떻게 만찬을 뭐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이제 중국인이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을 다 동참시키면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뭐 이걸 썰어달라 하면서 정말 그 작은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풍성한 식탁을 마련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같이 조리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정말 풍성한 식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예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면 지금까지 말한 거와 또 유사하기도 한데
내가 가진 걸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10불, 이거 가지고 그냥 준비하면 되고, 그 있는 거 가지고 같이 하면 얼마든지 풍성한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괜히 나는 10불밖에 없는데 20불의 식탁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게 부작용이 나중에 날 거 아니에요. 적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나 내가 이제 친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모임을 만들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냥 그 시점에서 내가 가진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면 또 그것을 공동체라는 어울림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더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참 인상 깊게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네.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직해짐으로 네. 사람들이 취하는 파괴적인 투사행위에 저항할 수 있고 자신의 진실에 계속 뿌리를 박음으로써 타인의 환상을 물리칠 수 있다. 네. 정말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걸 참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은 그렇죠. 이런 거다. 사실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네, 일상의 기적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뭐 육아라든지 네. 뭐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도움을 공동체가 이게 좀 잘 형성이 돼 있으면 네. 서로 해결이 네. 될 텐데 지금은 네. 다 네. 파편화돼가지고 네, 지금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난리가 네. 났어요. 난리가. 네, 노인 다 문제도 해결을 못하니까. 노인 문제도 사실 어울려서 살던 마을 공동체가 있었으면은 노인 고독사, 뭐 노인 우울증 이런 게 있을 그러네요.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같이 맨날 만나서 수다 떨고 놀고 네. 뭐 카드놀이라도 하고 뭐 네. 하토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요즘에는 다 각자 집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으니까 노인 우울증도 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을 이야기 많이 그러네요. 하는데 그러네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마을 만들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앞으로의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